이번 시간은 음운 변동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개관을 하면서 선생님이 자음 체계표, 음운 체계표를 꼭 암기를 하라고 했었죠. 그죠? 안 보고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수준이 돼야 돼요. 자, 그렇지 않은 사람, 지금 이 영상 끄고 지금 다시 가서 음운 체계표, 자음 체계표, 이제 모음 체계표 암기하고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그럼 먼저 일단 왼쪽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음운 변동 전반적인 어떤 개관을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음운 변동. 자, 첫 번째. 그러면 음운의 개념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음운 뭐예요? 맞습니다. 뜻을 구별하는 이제 소리의 최소 단위고요. 여기에는 이제 크게 자음과 모음 요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음은 19개고요. 이제 모음은 이제 21개죠. 단모음이 10개고요. 이제 이중모음이 11개.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맞아요. 음운 변동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이 뭔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핵심은 뭐냐면 이제 소리의 최소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음운 변동에서는 이제 표기된 것이 있고요. 그것을 이제 발음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발음은 항상 이런 발음 기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또한 우리가 뭘 계속 확인을 해야 되냐면 표기와 발음이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음운 변동에는 뭐가 있어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 크게 교탈, 첨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모음이 교체되고 탈락되고 첨가되고 축약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교체라는 것은 자, 예시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국물이라는 이제 표기가 있습니다. 그걸 발음하게 되면요, 우리 국물이 돼요. 국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수의 변화 있어요? 없죠. 개수 0개. 요런 것들을 체크해 나갈 거라는 겁니다. 자, 탈락 볼까요? 탈락. 자, 조은. 발음해보니까 어떻게 되죠? 맞아요. 조은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있던 히읗이 없어졌죠. 개수 변화 마이너스 1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런 것들이 이제 음운 변동에서 우리가 짚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첨가. 물약. 발음해보니까 물약이 돼요. 중간 과정이 있긴 한데요. 중간 과정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표기, 그 다음에 발음을 살펴보니 어떻게 됐죠? 맞아요. 지금 없던 자리에 뭔가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요. 지금 리을이 생겼습니다. 플러스 1이죠. 사실 이걸 가지고 리을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요 사이에는 이제 니은이 들어가고 그게 리을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배울게요. 자, 축약. 생일 축하해. 축하해. 발음을 하게 되니 어떻게 되냐면 축하가 됩니다. 축하. 그러면 요 키읔은 어디서 생겼느냐? 키읔은요,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키읔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기역 플러스 히읗이 뭐가 됐다? 키읔이 됐다. 자, 그러면 2개가 1개가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1개죠. 요런 식으로 이제 교체, 탈락, 첨가, 축약 현상. 우리는 이 표기와 이 발음을 살펴보면서 그대로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 바뀌었는지,
어떤 것이 아예 발음할 때 사라졌는지, 없던 것이 생겼는지, 두 개가 이제 전혀 다른 친구로 바뀌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요게 일단 음운변동의 기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교탈첨축 뭐 이렇게 써져 있듯이 교체 현상부터 보자라는 거예요. 교체. 자, 그러면 교체 현상에는 크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 바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 제가 전 시간에 음절 구성 어떤 방법을 얘기를 해줬었죠. 음절이라는 것은 한 번에 소리 내는 단위고, 음절은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초, 중, 종이죠. 그게 4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모음 혼자만 올 수도 있고요. 모음 플러스 자음, 자음 플러스 모음,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요런 구성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예시는 아, 안, 그지? 고, 공, 요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건 뭐? 네, 맞아요. 음절 끝. 이 종성에서 일어나는 소리 나는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조금 이따 교과서 보면서 더 자세히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비음화 현상이 있습니다. 비음화. 자, 우리 앞에서 자음 체계표에서 비음이 뭐라고 했죠? 비음, 코로 이제 소리가 나가면서 나는 소리고요. 이응, 니은, 미음이 비음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교체 현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이 되는 거. 그게 바로 비음화다. 그러면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이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교체라고 하겠죠. 개수의 변화는 0개.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유음화 현상입니다. 유음화 현상. 자, 유음은 리을이에요. 리을이에요. 자, 유음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해요.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이 되는 현상인데요. 이 유음이 앞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해요. 자, 어쨌든 비음, 니은이 앞에 있는 유음이나 뒤에 있는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냅다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예시를 하나 들어주는 게 제일 편하겠죠. 자, 일단은 네 번째, 구개음화. 하나씩 교체에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예시도 하나씩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구개음화. 자, 그럼 구개음화는 뭐지? 선생님이 자음체계표 얘기할 때 구개음화 외우라고 했죠. 구개음이 뭔지. 경구개음은요, 즈츠츠고요. 연구개음은요, 끄예요. 이응, 기역, 쌍기역이라고, 크이역까지 포함해서. 자, 근데 여기서의 구개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즈츠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조음인 드트가 이제 전설모음이면서 고모음인 전설모음이면서 이제 고모음인 이모음을 만난다면 이건 이제 형식 형태소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 이따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형태소의 개념도 한번 짚어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건 이제 치조음이기 때문에 이 전설의 고모음 이랑은 발음 나는 위치가 조금 멀다는 거죠. 그래서 발음 나는 이모음이랑 발음 나는 위치가 가까운 즈치로 교체되는 현상이 바로 구개음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요것도 우리 예시 한번 이따가 들을게요. 자, 다섯 번째 된소리대기입니다. 된소리대기. 자, 지금 보니까 자음체계표에서 나왔던 친구들이 너무 많죠? 그니까 외우고 오라는 얘기예요. 자, 된소리는요. 예사소리 평음, 된소리 경음, 거센소리는 격음이에요. 그러니까 된소리가 아닌 친구들이 이제 된소리가 되는 걸 이제 된소리대기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된소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평음 예사소리 중에서 이제 기역, 디귿, 비읍, 요 친구들이죠. 그죠? 요 친구들
저 밖에서 저희 멍멍이가 낑낑대고 있어요. 방에 들어오고 싶다고. 자, 보통 이제 된소리기는 그드브 뒤에 있는 그드브 뒤에 이제 그드브 스즈가 오면 이게 끄뜨브 스즈가 되는 현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파열음과 이제 뭐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이 만났을 때 이제 발음할 때 조금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서 된소리로 발음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 뒤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바로 교체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교체 현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한번 이제 보자면 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꽃 같은 거 있죠. 발음하면 어떻게 나죠? 디귿으로 발음 난다 이거예요. 꽃. 아무리 발음해 보세요. 이 치읓 발음이 나나. 꽃 이상하죠? 그죠? 꽃이에요. 자, 비음화 같은 경우는 국물. 이 경우에 우리 어떻게 발음하죠? 맞아요. 국물이 됐습니다. 아까도 한번 예시를 들었던 거였죠. 지금 보니까 파열음, 브드그 중에 하나가 비음, 이응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머릿속에 자음체계표가 있어야 되는 게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자, 소리 나는 위치는 어때요? 같다 이거예요. 기억도 연구개음, 이응도 연구개음이죠. 지금 뭐만 바뀌었어요? 소리 내는 방법만 바뀌었다.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그죠? 요런 식으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100%는 아닙니다. 일단 비음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100% 맞네요. 소리 나는 위치만 이제 위치는 같고 소리는 방법만 같다. 선생님이 잠깐 헷갈렸어요. 국음화랑.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보면 되겠습니다. 유음화 같은 경우는요. 보통 신라. 발음은 맞아요. 니은이 무조건 리을이 되는 신라가 돼버리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것도 똑같이 니은이랑 리을 같은 경우는 소리 나는 위치 같아요. 그죠? 소리 내는 방법만 달라졌죠? 뭐예요? 맞아요. 비음이 유음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뀐 거 비음화가 됐고 유음화가 됐고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구개음화의 예시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구개음화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자, 구지가 있습니다. 구지. 자, 지금 보면 여기 형식 형태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이 구지는 구성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어간 굳다, 뭐 딱딱해지다 그런 느낌 맞습니다. 강하다, 막 이런 느낌 맞아요. 거기다가 이를 붙여서 부사를 만든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는 이제 굿이고요. 거기다가 이건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부사와 전미사, 즉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식 형태소 이의 결합이다 이거예요. 자, 구개음화는 드트, 받침의 드트가 뒤에 형식형, 이모음으로 시작한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그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 구지가 되는 거였거든요. 자,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소리 이제 나는 위치도 바뀌고요. 소리 내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드트는 파열음이거든요. 근데 지치는 파찰음이에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 구지 같은 경우는 요 위로 조금 선생님이 올리고 된소리 대기를 한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왜 저 교과서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게 해주세요? 한 번 들으면요, 기억이 안 나요. 이 부분은 적어도
한 번 설명 듣고 노트 정리하고 또 설명 듣고 문제 풀고 또 설명 듣고 또 외우고 암기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퍼펙트한 점수를 맞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내가 문법 노베이스다. 그러면 좀 아차 싶어야 돼요. 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문법 한번 공부 안 하고 들어가면 그거는 그냥 겁이 없는 거지. 그죠? 왜요? 중학교 1, 2, 3학년 개념을 통틀어서 너네가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 요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부족하다, 부족한 게 있다 하면 지금부터라도 문법을 싹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예시 하나만 들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 어디 친구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부산에 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밥을 굉장히 많이 먹죠. 국밥. 자, 국밥 발음하니까 어떻게 돼요? 국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기억이 뒤에 있는 비읍, 파열음과 파열음과 만나서 팡 터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국밥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게 아니라 국밥 요렇게 발음이 난다. 이게 바로 된소리 대기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총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태소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고 교과서 들어갈게요. 자,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문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있는가. 자, 형태소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작은 요소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장 작은 요소, 우리가 배웠던 음운입니다. 자음, 모음이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좀 써볼게요. 철수가, 자, 밥을 먹는다. 자, 요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가장 작은 단위가 음운이라고 했으니까 음운 단위로 분석하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치읓, 리을, 시옷, 우, 기역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자,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다음. 자, 그 다음이 뭘까요? 맞아요. 그 다음이 바로 형태소예요. 자, 그 바로 다음이 이제 단어 단위입니다. 단어 단위. 자,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형태소기 때문에 일단 단어 단위 먼저 설명하고 형태소를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어 단위. 단어 단위는 얘들아, 요 문장을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지 셀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셀 수 있어요? 세보세요. 몇 개예요? 자, 몇 개냐? 지금 5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랑 같아요? 다르다 문제가 있겠지. 자, 단어라는 것은 홀로 쓸 수 있는 홀로 쓸 수 있는 이제 말의 단위예요. 그게 어떻게 5개죠, 선생님? 띄어쓰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자, 홀로 쓸 수 있는 단위는 바로 이렇게 어절 단위를 얘기하고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있어요. 왜? 우리 예외적으로 조사는 단어로 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 가랑 을을 따로 단어로 분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단어는요. 이렇게 철수, 가, 밥, 을, 먹는다 요거를 이제 통째로 본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음운의 개수 여러분들도 놓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자면 자, 철수 요거는 이제 3개짜리죠. 초성, 중성, 종성. 자, 수는 초성, 중성 2개. 이거 가 초성, 중성 2개. 밥은 초성, 중성, 종성 3개. 자, 이게 포인트다. 을. 요거는 초성이 없죠. 초성의 이응은 음의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중성, 종성으로만 된 거라서 2개. 자, 3개, 2개. 요게 바로 음운의 개수였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 형태소의 개수를 한번 세보자. 형태소의 개수. 자, 그럼 형태소라는 건 뭐냐면 뜻이 있는 이제 말의 최소 단위예요. 자, 그러면 요거 싹 지우고 보겠습니다. 뜻이 있는지. 자, 뜻을 가진 최소 단위. 어떻게 생각해요? 자, 철이랑 수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철수에서 끊을 수 있고요. 자, 가는 문법적으로 조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뜻이다라고 봐요. 자, 밥, 을.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제 먹는다가 문제네, 먹는다가. 자, 여기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어디죠? 먹이에요, 먹. 왜? 원래의 본 원형을 살펴보니 먹다죠. 그죠? 자, 먹단데, 뜻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로서 지금 먹 뒤에서 끊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다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잖아. 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용언의 어간이랑 이제 용언의 어미를 우리가 따로 분류해 줄 수가 있겠고요. 이 가운데는 먹는다. 이 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먹었다, 먹는다, 먹겠다. 지금 요거는 현재 시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까지도 조금 정해주자면 요 두 친구는 이제 얘랑 다르게 문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맨 끝에 있는 이 친구는 이제 어말 단어의 끝에 있는 부분으로서 이제 종결어미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 단은 어말어미면서 종결어미. 이 느는 현재 시제이면서 그 자리의 위치는 어말어미 바로 앞에 왔다. 먼저 선자를 써서 선 어말어미 자리다.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소라는 것은 자, 이걸 나누는 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자, 철수가 밥을 먹는다 갖고 올게요. 혼자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립이랑 의존으로 나뉩니다. 한번 볼까? 철수는 혼자 쓸 수 있지. 의존. 가는 혼자 쓸 수 없어. 의존 형태소야. 밥은 혼자 쓸 수 있죠. 야, 밥 줘. 밥. 이렇게. 을은 혼자 쓸 수 없어요. 자, 먹는다 같은 경우는 야, 나 밥을 먹. 말 안 되죠? 얘네는 전부 다 다. 전부 다 뭐야? 오케이. 의존 형태소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실질이랑 형식 형태소입니다. 의문 변동에서는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라는 말이 한 25,600번 정도 나와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실질 형태소 철수죠. 실질 형태소라는 건 뭐예요?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는요, 주격 조사라는 문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는 보통 문법 형태소라는 말로도 같이 쓰여요. 자, 여기까지는 자, 실질, 형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실질 형태소 먹는다. 자, 먹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는다는 형식 형태소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하, 이런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 부분들이 거의 다 형식 형태소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형식 형태소라는 말은 이제 바로 이제 왼쪽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들어갈 건데 거기서 벌써 나와요. 왜? 잘 봐요. 우리 아까 꽃이라는 거 배웠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이거를 발음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꽃. 자, 근데요.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실질 형식이랑 같이 엮냐면 자, 꽃 위에 요런 걸 발음해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분류해야 되느냐? 자, 꽃 의미 있어 없어? 있어. 실질 형태소야. 실질 형태소죠. 근데 그 뒤에 뭐가 오냐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화난 것 같은데 화나지 않았습니다. 흥분했지.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살짝 흥분을 했다. 자, 요거는 그러면 실질이야, 형식이야? 형식이야. 자, 위는 up and down 할 때 위잖아. 그지? 그럼 이건 뜻이 있어. 이건 뜻이 없는 형식 형태소야. 자, 이제부터 뒤에 조사 같은 게 나오고 그걸 발음해라. 의문 변동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조사, 어미, 접사 같은 형식 형태소, 문법 같은 거는 싹 다 세모를 치세요.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더라도 자음으로 시작하는 건 말고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만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왜? 헷갈리니까. 자, 꽃이 이런 식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모음 시작 형식 형태소가 오면 발음이 연음됩니다. 연음. 어떻게? 꽃이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연음은 지금 보면 자리의 이동이거든요. 초성의 이응은 음의 가치가 없다고 했죠? 그럼 그냥 자리 이동이야. 그럼 의문 변동이 아니야? 의문 변동이 아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 꽃 위에. 자, 지금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온 경우는 자, 뒤에 이제 모음 시작 실질 형태소가 온 경우에는 바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걸 먼저 이제 음절의 퀴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대표음으로 바꿔주고 자, 디귿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넘어간다는 거예요. 꼬 뒤에 이렇게. 이해되세요? 다르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형태소 개념까지 짚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아직 음절의 퀴소리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25분 썼죠. 자, 요런 식으로 개관을 먼저 하고 들어간다면 조금 더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